저는 직장인 여자입니다. 취미는 딱히 없는데 찜질방에서 땀 빼는 걸 좋아하는 그저 늙은 노처녀죠. 어느 한 날, 찜질방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무더운 열기와 함께 낯선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땀만 쭉 빼고 나왔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고 저기 황토방 구석에서 다리를 쭉 뻗은 채 누워있는 남자. 헝클어진 머리, 어깨에 희미하게 보이는 문신,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를 피하는 분위기였지만 그 남자의 진한 향수 냄새가 마음에 들었던 걸까? 어쩐지 저는 그 사람 옆에 끌리듯 다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우시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는데 그가 흘기 쳐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 하는 사람 처음 봐요. 진짜 덥긴 하네요. 웃음기 없는 말투였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짧은 인사 이후 몇 마디가 오가고 저는 이름도 사는 곳도 밝히지 않은 채 그와 찜질방에서만 가끔 마주쳤습니다. 이상하게도 같은 시간대에 자주 나타나는 그 남자, 나중에 얘길 들어보니 일부러 저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강형민. 이후로 세 번째 만남이었고 그날 처음으로 찜질방 바깥에서 만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진 라면집 데이트. 둘 다 말수는 적었지만 분위기는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모습으로 나오다 형민 씨를 마주쳤습니다. 깜짝 놀라 어쩐 일이냐고 묻자 그는 말없이 제 손에 음료수를 쥐어주었습니다. 저번에 그 빌딩에 있는 회사에 다닌다는 말을 얼핏 들은 것 같아서 불편한 건 아니지. 그날부터였습니다. 형민 씨가 점점 제 일상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하지만 어느 날부터 형민 씨는 자꾸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만나자는 말에도 바쁘다며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끊긴 어느 날 밤. 찜질방에 혼자 갔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다시 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 남자의 옆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고 형민 씨는 저를 발견하고는 피하는 사람처럼 허겁지겁 사우나에서 나가려 했습니다. 형민 씨 무슨 일이에요? 그가 돌아보며 짧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말 못해. 나중에 연락할게. 평소와는 달리 사뭇 다른 분위기에 궁금한 것도 많고 따져 물을 것도 많았지만 저는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밤 형민 씨는 제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서 있었습니다. 나 진짜 나쁜 놈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랑 엮이면 안 되는 사람이야. 술이 취했는데도 끝까지 우물쭈물거리다 겨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엮이면 안 된다는 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 했는데 형민 씨는 영화에서나 보던 과거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쩐지 날카로운 눈매가 예사롭지 않긴 했죠. 사정이야 어찌됐든 저도 그 사람이 무서워지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자라서일까요? 모성애를 자극하듯 과거를 반성하는 듯한 말투. 그리고 자신을 낮춰 말하는 습관. 그리고 저를 아끼며 지켜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의 말투와 한숨이 저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은 조직 생활에 손을 떼려 했지만 예전 동료들이 그를 감시하며 괴롭히고 있답니다. 사실은 도망 중이야. 너만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모든 걸 놓고 떠나겠다는 말이 가슴이 먹먹했지만 저는 형민 씨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도망치면 평생 도망만 치게 될 거예요. 제가 옆에 있어줄게요. 그래야 끝나요. 제 말에 형민 씨는 눈을 질끈 감았고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형민 씨는 마지막 거래를 위해 나섰습니다. 전 조직원과의 대면이었습니다. 혹시나 형민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진 않을까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 저는 무작정 그를 따라갔고 어두운 골목 형민 씨와 마주한 조직원들은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너 그 돈 안 가져오면 그 여자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말에 형민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떨리는 숨소리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형민 씨가 갑자기 조직원 하나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쳤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은 못 참아. 결국 싸움이 벌어졌고 주먹이 오가다 경찰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형민 씨는 제 손을 잡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밤새 산속을 달려 도착한 빈 건물. 그곳에서 우리는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형민 씨 이제 어떡해요? 모르겠어. 다른 건 모르겠고 너만 무사하면 돼. 남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저는 그 말이 정말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술을 대고 그 사람의 진한 담배 냄새와 그 사람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긴장의 끈이 풀리면서 저는 더 격하게 그 사람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들썩이는 걸 깨닫고는 쑥스러움에 멈췄지만 형민 씨가 리드하며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나서 형민 씨는 저를 뒤에서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형민 씨와 살짝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중에 다시 만나자는 메모지 한 장만 남아있을 뿐. 그 말을 끝으로 형민 씨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꺼져 있었고 형민 씨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울며 지새운 날들이 많았지만 어느 누구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이젠 마음을 비웠습니다. 형민 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는데 수개월이 지나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조직의 내부 서류와 현물의 출처를 빼낸 그 남자. 경찰에 협조한 대가로 보호증인으로 지정됐다더군요. 이런 사연이 있었나 보다. 이미 날 잊었겠지. 더 이상 엮이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페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내용물은 손편지와 금반지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걸 꼭 끼고 기다리고 있어. 지금은 멀리서라도 지켜볼게. 저는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을 믿고 기다려도 되는 건지, 이 사람과 함께하면 제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건지. 하지만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 다부진 몸매, 저를 지켜주겠다는 마음. 그의 숨결, 손길, 눈빛까지. 몸이 기억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이미 반지를 끼고 있는 걸지도요. 머리는 고민하는데 몸은 기억하는 게 무섭습니다. 사연방이었습니다.